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준의 대개수입니다. 지난번 에즈락 X570 타이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에이수스의 중급 메인보드를 리뷰해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에이수스 보드들은 특유의 감성과 지금까지의 명성으로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은 제품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화이트 감성의 빌드를 만드실 때 빼놓을 수 없는 보드인 프라임 프로를 이번에 접해볼 기회가 생겨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수스 X570 보드의 전체 라인업을 살펴보고 프라임 프로가 어느 정도 급에 해당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부 ITX나 DTX 보드를 제외하면 에이수스 X570 보드들은 전원부 스펙상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하위의 X570-P 보드는 4페이지에 각각의 페이지에 파워 스테이지를 각각 2개씩 장착한 듀얼 아웃풋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터프 프라임 프로 F 스틱스 보드는 같은 4페이지이지만 한 페이지당 모스펫과 초크 등을 3개씩 장착한 트리플 아웃풋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X570-E 스트릭스와 WS 에이스 보드가 6페이지 듀얼 아웃풋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급의 히어로와 포뮬러가 7페이지에 역시 듀얼 아웃풋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전원부 구성만으로 보면 보급형의 4페이지 듀얼 아웃풋, 중급형의 4페이지 트리플 아웃풋 보드, 그리고 고급형의 6페이지 듀얼 아웃풋, 플래그십의 7페이지 듀얼 아웃풋 보드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프라임 프로는 중급형 4페이지 트리플 아웃풋 보드 중에서도 가격이 약간 비싼 축에 속하는 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비싼 X570 보드 중에서 프라임 프로는 지금 30만원대 중반에 위치하고 있는 보드라서 보드를 전원부만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비싼 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전원부를 가진 터프 보드가 10만원 이상 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다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리뷰에서도 먼저 보드의 가장 중요한 스펙 중 하나인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펙 택이 좁은 비싼 프라임 프로 보드를 굳이 선택을 하셨다면 역시 깔끔한 화이트 외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았으니 보드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면 I/O 단자에는 1개의 타입C 포트를 포함해서 총 8개의 USB 단자가 있으며 구형 PS2 키보드 마우스 콤보 포트가 달려있네요. 1개의 인텔 칩셋을 사용한 기가비트 랜 단자, 그리고 최대 8채널을 지원하는 5개의 3.5mm 오디오 단자, 그리고 광출력 단자, 그리고 APU를 사용하실 때를 대비한 DP HDMI 단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번 세대에서 가격이 좀 올라간 대신에 I/O 실드가 일체형으로 바뀐 점도 눈에 띄는군요. 보드 내부 단자들을 살펴보면 전면 USB 2.0 단자가 2개 달려있는데 최근 케이스에서는 2.0 단자를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일체형 수랭 쿨러나 내장 팬컨 등에서 USB 2.0 단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개가 달려있는 점은 좋다고 봅니다. 그 바로 옆에 USB 3.0 단자가 있으며 24핀 커넥터 바로 아래에는 USB 3.1 전면 단자가 달려있습니다. 팬 커넥터는 CPU 팬, CPU 옵션 팬, 일체형 수랭 전용 단자, 3A 36W 고출력의 펌프 전용 단자, 그리고 케이스 팬 단자 3개로 총 7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드 우측에는 6개의 SATA 포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점으로 에이수스 보드의 특징으로 중급형 보드에도 온도 센서 단자가 있기 때문에 커스텀 순행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시면 수온 센서를 연결해서 라디팬을 수온에 연동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RGB 튜닝을 하실 분들이 궁금해하실 RGB 단자는 12V 단자가 2개, 5V 어드레스블 3핀 단자가 1개 달려 있습니다.
M.2 포트는 1번 PCI 익스프레스 슬롯 위에 1개, 그리고 칩셋 하단에 1개, 총 2개가 있으며 둘 다 NVMe 및 SATA SSD를 지원을 합니다. 아래 슬롯에는 기본적으로 방열판이 제공됩니다. 2개의 M.2 슬롯을 모두 사용하시더라도 6개의 SATA 포트를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칩셋 팬이 X570 칩셋 위에 부착되어 있고 흰색 커버로 덮여 있습니다. 칩셋 팬의 소음과 칩셋 온도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에서 좀 더 자세히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570 프라임 프로의 전원부는 총 4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PWM 컨트롤러는 ASUS의 ASP1106 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칩은 아마도 리치텍의 RT3667BE의 리브랜딩으로 보이는 제품으로 4+2 페이지 출력을 갖는 PWM 컨트롤러입니다. 이 중 4개의 페이지가 CPU V코어 전원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페이지에는 무려 3개씩의 BCA SIC639 드라이버 모스 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프라임 프로의 CPU 전원부는 총 12개의 파워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지만 4개의 페이지에 더블러 없이 병렬로 3개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트리플 아웃풋, 안 좋게 말하면 뻥 페이지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SIC639 파워 스테이지는 최대 50A의 출력이 가능한 칩이며 총 12개의 파워 스테이지로 이론적인 최대 출력은 600A입니다. 물론 쿨링이나 전원부 효율을 고려하면 최대 출력의 50% 정도로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정적인 작동은 총 300A, 1.4V를 가정했을 때 420W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00X가 최대 오버클럭 시에 180에서 200W 정도로 구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나중에 나올 3950X도 무리 없이 구동 가능한 전원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방열판의 효율에 의해서 구동 온도 등은 달라지기 때문에 구동 테스트를 통해서 전원부의 품질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부의 실제 온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3900X를 장착하고 프라임 95 384K FFT를 계속 돌려가지고 테스트를 구동해 보았는데요. 프라임 보드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전원부 온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T-센서 단자에 방막형 온도 센서를 장착해서 직접 전원부 모스펫과 방열판 사이에 센서를 장착을 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테스트 당시 주변 온도가 25도 정도로 좀 낮은 편이지만 저번 타이치 리뷰와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장착한 라디에이터 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 흐름을 막고 테스트했다는 것을 고려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구동하고 난 후 약 15분 이후에 거의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온도가 더 오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25도 기준으로 전원부 온도는 최대 52도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원부 페이지가 4페이지에 불과하지만 각 페이지당 3개의 파워 스테이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꽤 효과적으로 발열이 제어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원부 방열판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 라디에이터의 바람을 막았던 종이를 치우고 테스트하였을 때는 41도 정도로 52도일 때보다 11도 정도 전원부 온도가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없을 때도 온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방열판 효율이 꽤 괜찮아서 공기 흐름이 있으면 10도 이상 온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없을 때는 주변 온도와 27도, 흐름이 있을 때는 16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케이스 내부 온도가 40도에 도달한다고 가정해도 전원부 온도가 7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린 것을 고려하면 실사용 시에는 더 낮은 온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원부 구성이나 쿨링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16코어 3950X를 사용하셔도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에는 X570 칩셋 쿨링 팬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역시 칩셋의 부하를 주기 위해서 칩셋에 연결된 M.2 포트에 96025 SSD를 장착한 채로 계속 1기 벤치마크를 돌려서 칩셋에 부하를 주었습니다. 역시 최악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칩셋 위에 장착된 플라워형 쿨러가 달린 GPU에 퍼마크를 구동하였습니다. 이때 칩셋의 온도는 최대 69도 정도로 케이스에 들어가서 10도 정도 온도가 상승한다고 하면 80도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 팬 속도는 3000rpm 정도이지만 그래픽카드나 다른 팬 소리에 비해서 훨씬 조용해서 크게 거슬리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케이스 내부에 장착할 경우에 좀 더 고속으로 팬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른 팬 소리에 묻히거나 케이스가 어느 정도 소리를 차폐해주는 것을 고려하면 소음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닙니다. 칩셋 온도가 8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CPU 내부에 있는 14나노 아이오다이와 같은 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80도 정도는 구동에 무리가 있는 온도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점은 바이오스 상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칩셋 팬을 조절을 해보려고 했는데 ASUS 바이오스 경우에는 칩셋 팬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돌려서 온도를 낮추거나 느리게 돌려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X570 프로 프라임 이 보드의 메모리 오버클럭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간단히 8기가 모듈 2개와 4개를 가지고 메모리 오버클럭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간단히 부팅 여부와 HCI 램 테스트 100% 정도만 가지고 테스트한 것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램 테스트를 100%까지는 통과한 세팅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하더라도 세부 타이밍을 좀 조절해주면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느낌으로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수율 모드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하였을 때 8기가 모드를 2개만 사용했을 때는 4200MHz CL16으로 부팅 및 간단한 테스트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4개의 8기가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3800MHz로 부팅 및 테스트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국내 마케팅 자료에는 T2 폴로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오류인 것으로 예상이 되며 램오버가 들어가는 경향으로 보았을 때 데이지 체인 형태의 메모리 레이아웃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젠2 시스템에서 3733MHz 이상 메모리 클럭은 오히려 성능에 약간 손해가 주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풀뱅에서도 3733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메모리 레이아웃을 신경 써서 보드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화이트 감성 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ASUS 프라임 보드의 최신 제품인 X570 프로 프라임 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4페이지 트리플 아웃풋의 전원부로 12코어 및 나중에 나올 16코어 CPU를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는 전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방열판 효율이 괜찮아서 전원부 스펙 대비 전원부 온도는 꽤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X570 보드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왔던 X570 칩셋 팬은 조절이 불가능은 하긴 하지만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라서 크게 신경 쓰시지는 않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메모리 오버클럭도 2개 모델 4200MHz, 풀뱅 3800MHz의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화이트 감성의 빌드를 고려 중이시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보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